박, 이게 뭐야? 내 한복, 내 머리. 미역국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가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옆에는 케이크 범벅이 된 상간녀가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어머니, 어떠세요? 며느리가 준비한 칠순 선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시어머니의 강요로 시작된 잔치, 하지만 그 끝은 상상조차 못한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도자기 접시가 대리석 바닥에 충돌하며 수십 개의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위로 하얀 생크림이 범벅된 케이크 덩어리가 지식여졌고 엎질러진 미역국은 검푸른 뱀처럼 꿈틀대며 바닥의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릿한 국물 냄새와 달콤한 크림 향이 뒤섞여 역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아, 내 옷. 이게 얼마짜린데? 돼지멱 다는 듯한 비명이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옥색 비단에 금박을 입힌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는 최고급 맞춤 한복이었습니다. 그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였고 치맛자락은 국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졌으며 저고리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튀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이는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어머니를 부축하려 달려온 아들 박민석의 몰골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라고 왁스를 잔뜩 발라 넘긴 머리 위에는 누군가가 던진 잡채, 당면이 가발처럼 얹혀 있었고 값비싼 이태리제, 양복 상의는 갈비찜 소스로 얼룩져 엉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 나오라고 해. 당장 나오라고. 내 잔치를 이따위로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알아? 말자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 서슬 퍼런 고함에 연회장 구석, 장식용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진 마스카라 자국, 찢어진 스타킹.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아한 미소로 하객을 맞이하던 로즈 연회장의 대표이자 민석의 내연녀 이지은이었습니다. 아니, 저기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지은은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며 민석을 향해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감전된 사람처럼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식사를 멈춘 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스마트폰을 들어 이 난장판을 촬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 바닥을 치는 통곡 소리, 직원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인 아수라장. 그 혼란의 한가운데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내이자 말자의 며느리 김선영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선영은 핸드백에서 하얀 레이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입가에 묻지도 않은 것을 닦아내는 신용을 하며 그녀는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짓밟힌 축 칠순 현수막 위로 선영의 날렵한 구두굽이 꽂혔습니다. 선영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마치 잘 그려진 풍경화를 감상하듯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뒹구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를 향해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분수를 알았어야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연회장의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 늦가을의 칼바람이 선영의 코트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행나무 잎들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이혼 소장 초안과 그동안 피를 말리며 수집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내는구나. 10년 같은 3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선영은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버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법원 문을 나서서 접수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선영이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액정을 확인하니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가 떴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어디냐?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애미가 전화하면 벨소리 3번 울리기 전에 받으라고 했지. 수화기를 타고 고막을 때리는 말자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말투. 선영은 익숙한 두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깐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너 달력도 안 보고 사냐? 이번 달 말일이 내 칠순인 거 까먹었어? 아, 칠순이요. 그래. 남들은 며느리가 알아서 호텔 예약하고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난리인데 넌 입도 뻥끗하네? 내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선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칠순 잔치 타령이라니. 어머니, 저 지금 그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이혼 이야기 오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잔치예요? 아, 이혼은 이혼이고 잔치는 잔치지. 너 아직 도장 안 찍었지? 그럼 내 며느리 아니냐? 남들 알면 내가 뭐가 되냐? 아들 이혼하는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조용히 잔치부터 치러. 내체면 깎아먹으면 가만 안 둔다. 말자의 논리는 언제나 기이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덮고 며느리의 도리만 강요하는 뻔뻔함. 선영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돈 버는 아들 뒀다 뭐 하세요? 아범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는 애한테 신경 쓰게 해야겠냐? 그리고 이런 집안 대소사는 여자가 챙겨야 모양새가 나는 거야. 잔말 말고 이번 주 내로 예약해라. 내 친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부를 거니까 제일 좋은 대로 잡아. 뚝. 말자는 제 할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혼을 코앞에 두고도 시녀 노릇을 강요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선영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민석의 차 조수석 시트 밑을 뒤지다 발견했던 명함 한 장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화려한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ROSE 뱅컷 앤드 파티 대표 이지은. 그리고 그 명함 뒷면에 민석의 필체로 적혀 있던 메모.
사랑하는 지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선영은 가방을 뒤져 지갑 속에 꾸겨 넣어두었던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석의 카드 명세서에 수없이 찍혀 있던 로즈라는 상호,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사진 속에서 민석의 팔짱을 끼고 뻔뻔하게 웃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선영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흐르던 눈물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탁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남편의 내연녀, 그리고 허영심 많은 시어머니.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선영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던져준 거부할 수 없는 복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핏맛이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상냥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접니다. 왜 또 못하겠다고 징징거리려고 전화했냐? 아니요,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주 성대하게 모셔야죠. 오냐,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네. 그래서 어디로 할 거냐? 강남 쪽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곳인데 제가 특별히 알아봐서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친구분들 다 부르세요. 며느리 자랑 실컷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비싼 대로 해라. 음식도 뷔페 말고 코스로 하고. 말자는 며느리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으며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당신 아들이 어떤 놈인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주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선영은 본격적인 사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서재의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준 결정적인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석과 지은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대낮에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고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심지어 선영의 친정 어머니 장례식 날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선영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분노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선영은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은, 로즈 연회장 대표. 선영은 인터넷으로 로즈 연회장을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강남 최고의 럭셔리 파티, 당신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메인 화면에는 활짝 웃고 있는 지은의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연회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로즈 연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는 간드러졌습니다. 선영은 손수건으로 수화기를 감싸고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변조했습니다. 네,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2주 뒤 주말 점심 10명 정도요. 아, 네. 다행히 그 시간대는 VIP 홀 하나가 비어 있네요. 방문 상담 가능하실까요? 네, 내일 오후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은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칠순 잔치 말이야. 강남에 있는 지인 가게에서 하면 좀 싸게 해준다는데 거기 어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선영은 식탁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인은 무슨 지인? 그냥 당신이 알아서 좋은 대로 해. 괜히 아는 사람 엮이면 피곤해. 돈 아끼지 말고 비싼 데로 잡아. 민석의 답장은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인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 펄쩍 뛰는 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발 저린 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선영은 피식 웃으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선영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서거, 서거.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사진 속 민석의 얼굴이 오려졌습니다. 목이 잘린 민석의 사진 조각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조각을 발로 지시겨 밟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다음 날 오후 선영은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에 짙은 선글라스,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로즈 연회장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짙은 백합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니 대리석으로 마감된 호화로운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고객님이신가요? 카운터 안쪽에서 지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교활해 보였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여우상에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옷차림, 명품 주얼리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민석의 돈으로 치장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짐짓 기침을 하며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콜록, 콜록. 네, 어제 전화드렸던. 아,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이쪽 상담실로 모실게요. 저는 대표 이지은입니다. 지은은 선영을 푹신한 소파가 있는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영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며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칠순 잔치예요. 노인네가 워낙 까다로우시고 허영심이 많으셔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해야 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돈은 상관없다는 말에 지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드문데. 그럼 저희 로즈홀의 시그니처 코스를 추천해 드릴게요. 인당 20만 원이고요. 최고급 식재료만 사용해요. 밴드랑 전문 사회자, 그리고 기념 영상 제작까지 풀 패키지로 해드릴게요. 지은은 태블릿 PC를 내밀며 화려한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래, 많이 팔아먹어라. 그게 내 마지막 장사가 될 테니. 좋네요. 그걸로 하죠. 아, 그리고 제가 카드를 잃어버려서 친정 오빠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예약자 이름은 오빠 이름으로 해도 되죠? 그럼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철수요. 선영은 가상의 인물인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선영이 펜을 내려놓으며 지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대표님은 참 미인이시네요. 젊은 나이에 이런 큰 가게도 하시고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복 받으셨네. 지은은 수줍은 듯 볼을 붉히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미혼인걸요. 어머, 그래요? 그럼 만나는 분은 있으시고? 네, 뭐. 아주 능력 있고 자상한 분이 계세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죠.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능력 있고 자상한 분. 그 자상함이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지은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잘 됐네요. 결혼식도 여기서 하면 딱이겠네. 그분도 참 대단하시네. 이렇게 예쁜 사장님을 두고. 호호 감사합니다. 잔치 준비 완벽하게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주 기억에 남는 잔치가 되게 해주세요. 상담실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선영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대해. 네가 상상도 못할 아주 특별한 파티를 열어줄 테니까. 빌딩을 빠져나온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택시를 잡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선영의 집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퇴근한 민석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선영이 깎아내온 배를 포크로 찍어 먹으며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준비한다는 아내의 말에 그는 선영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달래. 여보, 이번 잔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아. 민석이 짐짓 점잖은 척하며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요, 뭐. 그래, 그래야지.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네. 이번에 어머니 칠순만 잘 치르면 내가 이혼 소송 그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말이야. 민석의 거만한 목소리에 선영이 쥐고 있던 수세미에서 거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선영은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선심 쓰듯 말하는 꼴이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어머, 정말요? 당신이 마음 돌려주면 저야 고맙죠. 선영은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와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아내의 얼굴을 연기했습니다. 그럼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만 또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넓은 아량도 있어야지. 아, 나 잠깐 씻고 올게. 땀을 많이 흘렸더니 찝찝하네. 민석은 자신의 권위에 취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선영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민석의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집에서는 패턴 잠금을 잘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걸어뒀다 해도 선영은 이미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자 모양, 단순하기 짝이 없는 그 패턴처럼 민석의 머릿속도 단순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패턴을 풀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이 대표님 거래처라고 저장된 이름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래처라니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야, 오늘 왜 연락이 없어? 보고 싶은데. 지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이 보낸 답장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안, 오늘 와이프 눈치가 좀 보여서. 이번 주말에는 집안 대소사가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대신 다음 주에 오빠가 가방 하나 사줄게. 사랑해. 집안 대소사. 민석은 그 대소사가 바로 지은의 가게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멍청함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폰으로 전송한 뒤 흔적을 지우고 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랑? 그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지켜봐 줄게. 선영은 과도하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욕실에서 나오는 민석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개운해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말자는 칠순 잔치 생각에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동네 시장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오랜만이네. 말자는 평소 앙숙이었던 생선 가게 주인에게 먼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훤하시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호호호, 티가 나. 우리 며느리가 글쎄, 이번 내 칠순에 강남 최고급 연회장을 빌렸지 뭐야. 호텔보다 더 비싸고 좋은 데라네. 1인당 밥값이 20만 원이 넘는다나 어쩐다나. 말자의 목소리가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상인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효부네 효부야. 저번에는 며느리 흉을 그렇게 보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아유, 그때야 내가 잠깐 속상해서 그랬지. 우리 선영이가 원래 손이 크고 배포가 있어. 내가 복이 많아, 복이. 말자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며 욕하던 입이었습니다. 말자는 기분이 좋아져서 콧노래를 부르며 떡집으로, 한복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곧장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선영아. 나다. 네, 어머니. 내가 방금 시장 다녀왔는데 말이다. 잔치상에 올라갈 음식 말이야. 전복이랑 갈비찜은 꼭 국산으로 최고급 써야 한다. 그리고 떡은 내가 아는 집에서 맞출 테니까 넌 돈만 보내라. 네, 사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전복은 완도산 활전복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갈비찜도 한우 2+로요. 오냐, 역시 내 며느리다.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다 전화 돌렸으니까 자리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잡아라. 사돈네 식구들은 안 부를 거냐? 친정 식구들은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오빠만 잠깐 들를 거예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아무튼 내 체면 안 구기게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와라. 며느리가 칙칙하게 입고 있으면 내가 욕먹는다. 걱정 마세요. 아주 화려하게 주인공처럼 입고 갈게요. 선영은 상냥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선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에 올라와 있는 영상 클립들은 제목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입수한 민석과 지은의 미래 영상, 모텔 주차장 CCTV, 차 안에서 나누던 난뜨거운 대화 녹음 파일들이 적나라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효자 아들의 은밀한 사생활. 빨간색 궁서체 자막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선영은 미리 보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마누라? 걔는 곰이라서 눈치도 없어. 곧 이혼하고 너랑 살 거야. 우리 엄마도 너를 더 좋아하실걸? 영상 속 민석은 지은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선영은 최종 수정본 MP4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USB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민석의 인생을 날려버릴 폭탄이었습니다. 잔치 하루 전날,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습기 머금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은 아침 일찍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평소 질끈 묶거나 수수하게 늘어뜨리던 머리를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턱선에 맞춰 칼같이 떨어지는 단발머리. 거울 속에 비친 선영의 모습은 낯설 만큼 도회적이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고객님, 인상이 확 달라지셨어요. 뭔가 큰일 앞두신 분 같아요. 미용사가 머리를 다듬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내일 아주 중요한 파티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되어야 해서요.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마친 선영이 집에 돌아오자 민석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머리 잘랐네? 화장도 하고? 네. 내일 어머니 잔치인데 며느리가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당신기 좀 살려주려고요. 선영이 도도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민석은 그런 선영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내심 흡족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여자는 좀 꾸며야지.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당신 요즘 아주 마음에 들어. 민석은 선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민석의 손이 닿았던 자리를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로즈 연회장. 지은은 직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니들 다 해고야. 내일 오시는 손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돈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최고로 해달라고 하신 VIP야. 내일 실수하면 죽을 줄 알아. 지은은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홀을 돌아다녔습니다. 테이블보에 각을 맞추고 꽃장식의 위치를 1cm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예약 잡은 성함이 김철수님이던데 내일 주인공은 최말자 할머니시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돈 많은 집안인가 보지. 며느리 될 사람이 예약했는데 오빠 이름으로 했대. 암튼 신경 끄고 서빙이나 똑바로 해. 지은은 짜증을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내일 올 손님이 자신의 애인 박민석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많은 호구를 잡아 한몫 챙길 생각에 들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내일 집안 행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지. 에이, 아깝네. 내일 매출 대박 난 거 자랑해야 하는데.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민석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석의 숨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거짓 평화가 깨질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선영은 침대 헤드에 기대어 내일 벌어질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남편의 경악하는 표정,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상간녀의 비명소리. 선영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오늘이 당신이 편하게 자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선영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석은 검은색 세단을 대기시켜 놓고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한껏 멋을 낸 말자가 탔고 조수석에는 선영이 앉았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구나. 아범아, 늦지 않게 밟아라. 말자는 차 안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일찍 출발했어요. 차 안 막힐 거예요. 민석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선영을 흘끔 보았습니다. 선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컨디션 안 좋아? 왜 말이 없어? 아니요, 그냥 설레서요. 선영이 고개를 돌려 민석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그 미소가 어딘가 서늘하다고 느꼈지만 에어컨 탓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차가 강남대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민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익숙한 거리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 길은... 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길은 지은을 만나러 갈 때마다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지은의 가게 로즈 연회장으로 가는 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강남의 연회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민석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지은의 가게가 있는 바로 그 빌딩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앞에 거대한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ROSE 뱅컷 앤드 파티. 민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아범아, 운전을 왜 이렇게 하니? 놀랐잖아. 뒷좌석의 말자가 불평했지만 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창백해진 얼굴로 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예약한 곳이야? 선영은 아주 차분한 표정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네, 맞아요. 로즈 연회장. 당신이 아는 곳이라면서요? 지인 할인 못 받아서 아쉽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하필 여기야? 내가 딴 데 하라고 했잖아. 민석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다 왔어요. 선영이 차에서 내리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핸들을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빌딩 입구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지은이 직원들과 함께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망했다. 선영은 밖에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안 내리고 뭐해요? 사장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민석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이 연회장 입구를 비쳤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었으나 박민석에게는 심판의 서치라이트와도 같았습니다. 민석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잡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와이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범아, 뭐하니? 빨리 안 내리고. 뒷좌석에서 먼저 내린 말자가 차창을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석이 웅얼거리는 사이 조수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범인을 연행하는 형사처럼 민석의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내려요. 손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선영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민석은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민석을 선영이 억지로 부축하며 입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입구에는 최말자 여사 칠순 연회라고 적힌 화려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직원들과 함께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친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화사한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영업용 미소를 짓고 있던 지은의 시선이 민석의 차 번호판에 꽂혔습니다. 익숙한 숫자, 설마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든 지은의 눈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오빠? 지은이 너무 놀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선영을 보고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선영은 민석의 팔짱을 더 꽉 끼며 보란듯이 지은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나와 계셨네요? 아, 네. 예약하신 김철수님 가족분들이신가요? 지은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습니다. 시선은 계속해서 민석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인사하세요. 제 남편이에요. 선영이 민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인사해. 여기 사장님이셔. 당신이 아는 분이라며? 민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사태 파악이 안 되어 눈만 껌뻑였습니다. 자신의 애인이 왜 다른 여자의 남편으로 그것도 자기 가게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호들갑을 떨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장 아가씨가 참 곱네. 우리 며느리가 칭찬을 그렇게 하더니만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고. 복덩이네, 복덩이. 말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은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은은 울며 겨우 먹기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자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꼴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사장님이 우리 남편이랑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선영의 뼈 있는 말에 지은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자, 들어가시죠. 하객들 오실 시간 다 됐네요. 선영은 민석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 멀어지는 민석의 등판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은 호텔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테이블마다 생화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자야. 축하한다. 며느리가 강남에서 잔치를 해준다며? 호강하네, 호강해. 말자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몰려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자는 한껏 고무되어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서들 와. 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맘껏들 먹고 가. 반면 상석에 앉은 민석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출입구 쪽만 힐끔거렸습니다. 선영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연회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구석 사무실로 숨으려던 지은을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지은은 못 들은 척하려 했으나 선영이 큰 소리로 부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오늘 우리 시어머니 칠순이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축하주 한 잔 따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VIP 서비스라고 하셨잖아요. 선영의 요구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려 병 입구가 와인잔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사장님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선영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긴장해서. 지은은 말자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말자는 기분이 좋아 넙죽 잔을 받았습니다. 아유, 사장님이 직접 따라주니 술맛이 더 좋네. 근데 아가씨는 결혼했어?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돈 잘 벌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말자의 주책에 지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장님 남자친구 있으시대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던데요? 선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남의 돈으로 여자한테 명품 백 사주고 가게 차려주고 하는 아주 통 큰 분이라던데요? 선영의 말에 민석이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지은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선영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 남편 넥타이가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실래요? 제가 지금 손에 양념이 묻어서요. 네, 제가요? 지은이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시다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선영은 싱긋 웃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몸을 뒤로 젖히며 거부하려 했지만 지은의 손이 넥타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친척들 몇몇이 감지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저 여자 왜 저렇게 떨어? 민석은 지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민석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범아, 왜 그러냐? 사장님이 호의로 해주는 건데. 아니, 그냥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민석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선영은 그런 민석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석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고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잔치의 하이라이트. 며느님께서 시어머니를 위해 밤새워 준비하신 특별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함께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잔잔한 배경 음악과 함께 말자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머, 저게 언제적이야. 말자 젊었을 땐 예뻤네. 하객들은 웃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말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하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지직 갑자기 화면이 노이즈가 낀 듯 흔들리더니 평화롭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불협화음과 함께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민석과 지은이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키스하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고화질이었습니다. 헉! 저게 뭐야?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민석이 지은에게 5만 원권 돈다발을 건네며 웃고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 파일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칠순? 아우 귀찮아. 그냥 대충 때우면 돼. 어차피 늙은이들 모여서 밥이나 먹는 건데 뭐.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이지 않아? 이어진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 지금 서빙을 지휘하고 있던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였네. 걱정 마. 내가 조만간 내쫓을 거야.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몸만 내보낼 거니까. 그럼 우리 둘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경악스러운 대화 내용에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자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친척들이 급히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꺼. 저거 안 꺼. 민석은 스크린 앞으로 달려나가 양팔을 벌려 화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부림은 스크린 속 불륜 행각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민석의 등 위로 침대 위에서 뒹구는 두 사람의 사진이 영사되었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저거 나 아니야. 하지만 누가 봐도 그녀였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의 추악한 모습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 핀 조명이 단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을 장악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화면 속 저 남자가 제 남편 박민석이고 저 여자가 바로 여기 로즈 연회장 대표 이지은입니다. 선영은 손가락으로 주저앉아 있는 지은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 날 두 사람은 모텔에 있었습니다. 제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저 여자와 뒹굴며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죠. 선영의 폭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래?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박민석,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흥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력적인 기류로 변했습니다. 말자의 친구들이 식탁에 있던 물병과 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런 썩을 년,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잘 살 줄 알았냐? 할머니 한 분이 지은을 향해 먹다 남은 김치 접시를 던졌습니다. 접시는 지은의 어깨에 맞고 깨지며 붉은 국물을 사방으로 튀겼습니다.
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독이 오른 노인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잡아! 저 여우 같은 년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해. 말자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칠순에 똥물을 끼얹어? 이 나쁜 놈아. 말자는 민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석의 가발 같은 머리가 헝클어지며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놓고 말해. 아파. 민석은 어머니에게 잡힌 채 버둥거렸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중에는 잡채와 전이 날아다녔고 바닥은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감히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구석으로 피신했습니다. 선영은 단상 위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연극의 연출가가 클라이맥스 장면을 감상하듯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은이 머리채를 잡힌 채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민석이 친척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꼿꼿했습니다. 날아오는 음식물 파편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그녀는 가장 안전한 곳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강남 로즈 연회장인데요.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요. 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선영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할 차례였습니다. 선영은 난장판이 된 홀을 가로질러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석의 눈앞에 서류 봉투를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혼 서류. 그리고 이건 덤이야. 선영이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장. 당신이랑 저 여자 그리고 방조한 시어머니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민석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엉망진창이 된 잔치상이 보였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가장 처참한 지옥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연회장의 소라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성급 호텔 부럽지 않다던 최고급 연회장은 이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자의 손바닥이 민석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짝,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말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쥐고 있던 핸드백으로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갈겼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 나 죽어. 민석은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피가 터져 흰 와이셔츠가 붉게 물들었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속살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매질을 피하려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다 식탁볼을 잡아당겨 와르르 쏟아진 그릇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드님 잡겠어요. 친척들이 말자를 뜯어 말렸지만 말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 칠순을 똥밭으로 만들어? 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자는 대성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성공한 아들, 효자 아들이라는 금자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연회장 구석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 미친 노인네들아. 이거 안 나? 지은은 말자의 친구들인 할머니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부라려?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탄 낸 년이. 여우 같은 년. 내년 때문에 우리 말자가 적골이 됐잖아. 할머니들의 손은 매서웠습니다. 지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찢겨나갔고 명품 구두 한 짝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맨발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거 나. 경찰 불러. 당신들 다 고소할 거야. 지은이 발악하며 팔을 휘저었지만 노인들의 쪽수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날아온 잡채 그릇이 지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기름진 당면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 얼굴, 내 가게. 지은은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보며 절규했습니다. 깨진 기물, 더러워진 카펫, 도망가는 하객들. 그녀가 민석을 이용해 일궈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져서 원.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야. 말자 저거, 아들 자랑 그렇게 하더니 꼴 좋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말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말자는 떠나는 하객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밥 먹고 가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관망하던 선영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아하게 피하며 난장판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차분했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시죠. 경찰 왔습니다. 선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음 속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들 떨어지세요. 경찰의 고함에 뒤엉켜 싸우던 사람들이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말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헐떡였고 민석은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경찰관이 묻자 선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접니다. 보시다시피 집안 싸움이 좀 격해져서요. 아니, 싸움을 말리셔야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경찰관이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린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법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선영은 경찰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엉망진창이 된 민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코피를 닦으며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원망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선영아, 이거 좀 어떻게 해봐. 민석이 떨리는 손을 뻗어 선영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은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받아.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선물이야. 선영은 봉투를 민석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봉투가 민석의 명치를 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데?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소장,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신청서. 굵은 글씨들이 민석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당신한테 있으니까
빈털터리로 나갈 준비해. 뭐, 빈털터리? 그리고 이건 덤. 선영은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지은의 머리맡에 던졌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여기 연회장 CCTV, 아까 튼 영상, 당신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들어 도끼 어린 눈으로 선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내 가게 다 망쳐놓고 소송? 이게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든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 내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차린 거잖아.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그리고 불륜녀 가게라고 소문나면 여기서 장사나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선영의 비수 같은 말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정신을 차린 말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가, 선영아. 말자의 목소리는 이전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였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봐.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끼리 풀면 되잖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말자는 선영이 이혼하면 그나마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며 재산들이 날아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한 아들을 둔 어미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습니다. 선영은 말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말자 씨. 최말자 씨? 저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그러니 징그러운 손 치우세요. 선영은 옷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며느리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랑 남편을 받들어야 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도리로 이렇게 성대한 잔치 열어드린 겁니다. 어때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셨죠? 아, 너 말이 너무 심하다. 그래도 내가 시애미인데. 말자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대단한 시애미 대접, 이제 저 여자한테 받으세요. 둘이 수준이 딱 맞네요. 선영은 턱짓으로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지은과 말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가자, 경찰서로. 쌍방 폭행이니까 조선은 꾸미셔야죠. 경찰관들이 민석과 지은, 그리고 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옥신각신 끌려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피해자야. 엄마, 좀 닥쳐봐.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쳤어. 고성방가가 멀어지며 연회장에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남겨진 것은 엎질러진 음식과 깨진 접시, 그리고 찢겨진 축, 칠순 현수막뿐이었습니다. 선영은 홀로 텅 빈 연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뷔페 냄새와 악취가 섞인 공기가 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끝났다.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선영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연회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세워져 있던 최말자 여사 칠순 연회라고 적힌 거대한 입간판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그 간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억눌려 살아온 20년 세월이 그 간판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영은 있는 힘껏 다리를 뻗어 입간판을 걷어찼습니다. 콰당탕? 무거운 입간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프레임이 찌그러지고 글자가 박힌 보드판이 깨졌습니다. 그 파괴음은 선영의 묵은 체증을 뚫어주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후. 선영은 길게 숨을 내뱉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도로변으로 나가자 빈 택시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선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졌지만 표정만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선영은 차창을 내리고 멀어지는 연회장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곳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삭제될 폐허일 뿐이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선영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허브향이 났습니다. 연회장의 역한 음식 냄새는 물줄기와 함께 하수구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샴페인과 치즈 플래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알면 기절할 가격이었지만 이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결제 문자는 민석에게 갔을 테니까요. 선영은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하하. 천장을 바라보며 선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차 커지더니 방안이 떠나가라 호탕한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흐흑.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이제야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100건, 모두 민석과 말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선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집에는 들어와야지. 이 미친 여자야. 네가 사람이야? 애원에서 협박으로 다시 읍소로 바뀌는 민석의 문자를 보며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오빠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 있어? 친정 오빠의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선영의 목이 다시 메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젖었어? 매제가 또 속 썩였니? 아니, 나 다 끝냈어. 끝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야. 오늘 다 엎어버리고 나왔어.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그 인간 바람 피운 거 다 까발리고 소송장 던지고 나왔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놀란 듯 했습니다. 잘했다. 한참 만에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선영아. 그동안 너 참을 만큼 참았잖아. 우리 동생 고생 많았다. 오빠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변호사 필요하면 내 친구 소개시켜 줄게. 고마워, 오빠.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려고. 그래, 넌 그래도 돼. 오늘은 푹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전화를 끄는 선영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황금빛 액체 속에서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선영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고생했다, 김선영. 그리고 축하해. 너의 독립을.
차가운 샴페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남의 행복처럼 느껴져 서러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홀로 선 김선영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법원 앞 가로수에는 연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앞. 선영은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판결문 정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선영 선생님. 완벽한 승소입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선영은 담담하게 웃으며 악수에 응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압승이었습니다. 피고 박민석과 상간녀 이지은은 원고 김선영에게 위자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민석은 재산 분할로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민석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난동 사건과 공개된 영상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의 난장판은 법정에서 선영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반대편 복도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아 있는 민석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달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듬성듬성해진 머리, 구겨진 양복, 초점 잃은 눈동자. 변호사님, 이거 항소하면 안 됩니까? 재산 분할 비율이 너무. 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변호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선생님, 항소해봤자 실익 없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패소하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위자료 마련하셔야 할 텐데 항소심 변호사 비용 낼 여력은 되십니까? 변호사의 팩트 폭격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력은커녕 당장 점심 사 먹을 돈도 아껴야 할 판이었습니다. 선영은 법원 출구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이 흠칫 놀라며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선영아. 민석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선영의 표정은 건조했습니다. 박민석 씨, 이번 주 내로 집 비워줘. 판결문 봤지? 그 집 이제 4명이야. 선영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엄마랑 나랑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냐? 그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 사랑하는 지은 씨한테 재워달라고 해보지 그래. 아, 참. 그 여자 도망갔다지. 선영의 조소에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지은은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야반도주했습니다. 민석은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불륜 사건과 폭행 연루 사실이 소문나 감봉 징계를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강요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건가 봐. 잘 살아, 아니. 비참하게 살아. 선영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봄 햇살이 선영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맛이 달았습니다. 몇 달 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는 좁은 방에서 말자가 밥상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A씨, 반찬이 이게 뭐야?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 엄마, 돈이 있어야 고기를 사오지. 나도 미치겠어, 진짜. 민석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소주병을 딴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바닥에는 빈 소주병과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옥색 한복은 어디 가고 무릎 나온 몸빼 바지를 입은 말자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내가 이 쥐구멍 같은 데서 살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며느리년이 독사같이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서. 말자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영심과 아들의 외도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칠순 잔치 타령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뭐라고? 이놈이 이제 지 애미 탓을 해? 내 놈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그년이랑 모텔만 안 갔어도. 아, 시끄러워. 민석은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에서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에게 줬던 명품 가방과 호텔비, 그리고 선영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냥 살걸. 쥐 죽은 듯이 살걸.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그는 이제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자 역시 동네 폐지를 주우러 다니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갉아먹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운명. 그것이 선영이 그들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3년 후 경기도의 한적하고 예쁜 거리. 선이 플라워 앤드 가던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프리지아 예약한 거 다 됐나요? 네, 오셨어요? 여기 예쁘게 포장해뒀습니다. 선영이 환한 미소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연회장에서 도끼를 품고 서 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게 안은 향긋한 꽃내음과 갓 내린 원두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평소 꿈꾸던 플라워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감각 덕분에 가게는 금방 입소문이 났고 플라워 레슨은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세요. 수강생들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자, 오늘은 리스리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봐요. 선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꽃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거칠어졌던 손이 이제는 꽃을 만지며 다시 고와졌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 우리 딸 왔니? 밥은? 먹었지. 엄마 주려고 마카롱 사왔어. 좀 쉬면서 해. 딸이 선영의 볼에 뽀뽀를 쪽 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아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혼 당시 딸은 엄마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은 아빠 자격도 없어라며 선영의 편에 서주었던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선영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따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내가 알바비 받아서 쏠게. 그래, 우리 딸이 사주는 고기 제일 맛있지.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희미한 흉터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 단단해졌습니다. 선영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행복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무치게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선영은 유리창 밖에서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가 가게 안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선영의 가게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선영은 그가 알던 3년 전의 아내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가게 문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사판에서 험하게 굴러때가 낀 손톱, 굳은 살 박인 손바닥. 감히 저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딸랑, 그때 선영이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민석과 선영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비굴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을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멸도 분노도 없는 무관심. 그것이 민석에게는 더 큰 형벌이었습니다. 꽃 사러 오셨어요? 선영이 정중하지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꽃 안 사실 거면 비켜주시겠어요? 영업 끝났거든요. 선영은 짤막하게 말하고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닫고 클로즈드 팻말을 걸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석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선영은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드르륵. 민석의 모습이 블라인드 뒤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한 재즈 음악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선영은 꽃가위로 시든 잎사귀 하나를 툭 잘라냈습니다. 잘 가라, 내 과거야. 잘려나간 시든 잎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그 자리 옆에는 싱싱한 새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선영의 인생처럼 말이죠. 화면은 선영이 정성스럽게 꽃을 다듬는 뒷모습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꽃집 간판 선이 플라워 앤드 가던을 비춥니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 아래 그녀의 공간은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나는 잃어버리고 산 건 아닌지 선영 씨의 지난 날을 보며 가슴치며 울컥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연회장을 박차고 나올 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짜릿함도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썩은 인연을 도려내고 활짝 핀 꽃처럼 웃는 선영 씨의 마지막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참지 않고 용기 낸 그녀에게, 그리고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